네, 연차 휴가의 2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연차 휴가의 2월은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연차라는 그 현물 그 자체를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그 현금으로 환가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라는 건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2월에 대한 어떠한 규정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청원에 의해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2월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실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노동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요, 요 2월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요건은 뭐냐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즉 이건 집단 동의가 아니고요, 그 1대1로 그 개별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연차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이걸 제가 이제 실무 강의 때 그 유통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1년 후에 수당으로 바뀌어요. 그걸 멋있는 말로 어떤 가격을 가진 걸로 변한다 해서 이제 환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로자가 2월 사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거나 퇴직할 때는 2월 합의는 중단됩니다. 자, 중단된다는 의미는 이제 금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노사가 이 2월 사용은요, 대내적으로 그냥 합의를 본 사항일 뿐이고 평균 임금 산정에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쓰고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중에 미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정확하게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평균 임금의 어떤 정체성을 반영해서 12분의 3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서로 개별 동의에 의해서 2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미뤘을 뿐이기 때문에 이 평균 임금 산정할 때는 그 당시, 그러니까 평균 임금 산정할 당시에는 연차가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평균 임금 산정할 때는 12분의 3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2009년도 행정해석을 보시게 되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그러니까 1대1로 그 개별 합의를 했을 땐 가능하지만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사용자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되지 않고 2월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2월 사용도 사용자가 먼저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귀책 사유로 휴가권이 소멸되지 않고 2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다만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게 되면 그 2월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근데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큰 원칙을 정해요. 근데 이 행간의 의미에서는 2월 사용할 때는 어쨌든 휴가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용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연차 휴가 수당이 미사용 수당액으로 환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분의 3은 포함된다라는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